플라이트님은 단 5일 만에 단타로만 14만원에서 1000만원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2주 만에 2400만원을 벌었습니다. 플라이트님이 3년 6개월 동안 50만원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총 96억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영상은요 50만원으로 100억을 만든 플라이트 매매법에 대해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플라이트는 누구인가? 소액 고배율로 엄청난 수익률을 만들어내는 챌린지를 퍼뜨린 사람이에요. 플라이트님은 2018년 3월 코인 시장에 입문을 해서 200만원으로 선물 매매를 시작을 했으나 한계를 느끼고 선물 거래에 입문을 했다고 합니다. 플라이트님은 디시인사이트, 차트 갤러리, 전자화폐 갤러리 등 여러 갤러리로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에 차트 갤러리라는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요. 바이낸스 리더보드에 플라이트 챌린지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검색을 했을 때 플라이트자의 수익금, 수익률 등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2021년 10월 기준으로 선물로 약 60억, 현물로 약 40억 정도를 벌었다고 직접 밝혔다고 했는데 첫 시작 금액이 50만 원이에요. 50만 원이면 사실은 제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우리 모두가 지금 해당이 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제 수익 인증 이게 증거 자료예요. 네, 수익 인증이 돼야 이 사람이 진짜 그렇게 돈을 벌었는지 확인이 됩니다. 백날 내가 이렇게 막 떠들어도 사실 수익 인증이 안 되면은 아무도 믿어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수익 인증부터 볼 건데 이 플라이트자는 2018년 2월에서 3월경 코인을 처음 알게 되었고 처음에 소박하게 200만 원으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선물 거래만 하다가 지루함을 느끼고 선물 거래를 입문했지만 금방 또 200만 원을 청산당했다고 해요. 급하게 이제 중고로 물건들을 팔아서 200만 원을 다시 마련했지만 다시 날려 먹었다고 합니다. 이후 자 실력부터 쌓자는 마음으로 이제 차트 관련해서 책을 뭐 엄청나게 읽은 것 같습니다. RSI, 뭐 CCI, 볼린저 밴드, 일목균형표, 이동평균선 등등등에서 MACD 각종 보조 지표들에서 공부도 하고 해당 지표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뭐 공부를 엄청나게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이후 공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쌓고 자, 빗썸에 한번 2018년도에 이슈가 한번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보시는 기사는 2018년도 6월 기사예요. 6월 달에 나온 기사인데 논란의 빗썸 발길을 돌리는 투자자들 이때 이슈가 뭐였냐면 해킹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해킹당했다라는 이슈가 돌면서 이런 이슈들이 있으면은 이 빗썸을 이용하는 이제 거래소 이용자들이 불안해서 당연히 이 거래소를 떠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거래소를 막 옮기겠다 이런 이슈가 있었었는데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플라이트자님이 빗썸의 수수료 무료 이벤트와 함께 다시 코인판에 뛰어듭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는 지식이 쌓여 있는 상태로 코인판에 뛰어들게 된 거죠. 그는 7월에 어머님께 50만 원을 빌려 빗썸의 수수료 무료 혜택과 함께 시드를 한 달 만에 2,500만 원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8월 2,500만 원으로 시작한 선물 거래를 통해 12월 말에 2억까지 달성을 해요. 이게 다 거래 내역이고 수익 인증입니다. 하지만 그는 출금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고 한 달 만에 시드를 1억이나 잃게 됩니다. 여기서 집안 사정으로 8천만 원을 더 사용하고 2천만 원만 남게 됩니다. 결국은 50만 원으로 2천만 원을 만든 건데 2천만 원에서 1,400만 원을 출금을 하고 600만 원으로 다시 매매를 시작합니다. 선물 매매를 시작을 하는 거겠죠. 2019년 2월 16일 1.6723비트 이때 1비트가 약 400에서 500만 원 정도 했는데 약 한 달 반 만에 13.57비트로 불렸습니다. 그러면은 약 9배가 증가를 한 거죠. 그래서 600만 원이 5,5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2019년 2월 24일 날 27비트가 되는데 그때 당시 27비트면은 약 1억 원 정도 됩니다. 자, 근데 이때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때 큰 하락을 맞으면서 27비트가 반토막 나면서 12비트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도 약 5천만 원은 살렸는데 자, 그래도 600만 원으로 5천만 원 만든 거면 대단한 거죠. 이후로 정말 경각심을 갖고 아예 매매 방식을 바꿔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전체 시드 대비 선물 시드를 아주 작게 해서 고배율을 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1억으로 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 비중에 1억에 대한 비중 5% 그러면 500만 원이 되겠죠. 이 500만 원을 고배율로 치는 거예요. 그 매매 방법이 현재 플라이트 매매법이라고 불리는 고배율 챌린지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시드는 우상향해서 100억까지 달성을 했다고 해요.
자, 그리고 2019년 7월 달에 레전드를 한번 찍습니다. 7월 11일 시작한 이 챌린지가 약 5일 만에 74배, 0.0106으로 시작한 이 잔고가 0.7853이 됐습니다. 74배나 증가를 했죠. 이 플라이트 챌린지의 장단점을 좀 말씀드리자면, 손절을 잘 못하는 사람들, 시드가 크면은 손이 떨려서 매매를 잘 못하는 사람, 시드가 일정 크기 이상이 되면 뭔가 매매가 꼬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효과적이고, 비효과적인 사람은 승률이 낮지만 손익비를 좀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고비율이 싫은 사람, 손절을 칼같이 잘하는 사람. 이 플라이트님은 챌린지 하는 이유도 손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 챌린지를 시작을 한 것 같고요. 여기서 왜 이런 사람들이 효과적이냐면, 이 플라이트 매매법의 가장 큰 장점은요, 이 추세를 먹는 매매법입니다. 큰 추세를 먹는 매매법이기 때문에 적은 시도로 고비율 쳐가지고 한 방향을 먹는 그런 매매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플라이트 매매법의 첫 번째는 거래량과 RSI 다이버전스를 연계 분석해서 추세의 반전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자, 화면에 이제 보시는 차트는 캔들의 저점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고 이평선이 전부 정배열인 상태이죠. 명확한 상승 추세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상승은 없듯이 항상 조정을 염두를 해야 되는데, 이 플라이트님은 상승 추세 속에서 거래량은 점차 줄어들고 있고 파동의 크기가 작아지고 있는 것을 특이점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이 플라이트님이 말하는 지속된 상승 추세의 의미는 추세선에 닿았을 때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강한 상승이 나와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처럼 이 추세선 근처에서 팬들이 계속해서 비비고 있으면은 결국은 하방으로 뚫릴 확률이 높다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RSI가 고점이 낮아지는 하락 다이버전스를 식별해서 조만간 높은 확률로 추세가 반전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는 보유하고 있던 포지션을 전부 다 종료하거나 숏 포지션에 진입을 했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이 프랙탈 관점을 참고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차트와 이 과거 차트를 대입하면서 이 미래를 예측하는 기법이 프랙탈 기법이거든요. 근데 이 플라이트님 같은 경우에는 좀 주봉을 위주로 분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물음표가 있잖아요. 직전의 패턴들을 보면서 이 미래를 예측을 하는 게 프랙탈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들을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한 것 같고요.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매물대를 만들고 펌핑, 매물대 만들고 펌핑, 매물대 만들고 펌핑, 지속적으로 같은 패턴을 보여줘요. 그래서 모든 차트들이 원웨이로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대부분 이런 패턴들이 많이 나왔더라 이렇게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원웨이로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이런 패턴이 많이 나오고 가격이 오를수록 조정이 짧아진다고 했습니다. 다음에는 단타 스캘핑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시드를 운영을 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풀시드로 절대 안 들어갔고요. 챌린지 시드의 30%만 들어가도 배율이 높으니까 큰 수익이 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영상 초반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플라이트님은 100억을 만들 수 있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시드 운영에 있습니다. 이분이 손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여러 번 부러져 본 경험이 있으니까 차라리 풀시드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시드를 분할해서 들어가는 거죠. 대신에 고배율을 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방향을 못 맞추더라도 손절을 하는 게 아니라 깔끔하게 청산이 될 때까지 그냥 포지션을 유지를 하는 거고, 대신에 또 방향을 맞게 예측을 했으면은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얻어갈 수 있으니까 장기적으로는 손익비를 좋게 유지할 수 있다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손익비를 좋게 유지할 수 있다는 전략을 짠 거죠. 이런 식으로 작은 시드를 넣었더라도 방향성을 한번 맞추게 되면 고배율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매매 스타일에 대한 이야기인데, 플라이트님의 매매 스타일은 역추세 매매를 즐겨했고, 이런 식으로 하락이 왔을 때 장대 음봉이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팍 터져주면 거기를 이제 단기적인 추세 전환의 시그널로 본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여기서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음봉이 나와줬으니까 바로 롱 포지션에 진입해서 반등만 짧게 먹고 나오는 매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 거래량이 동반된 하락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는 더 큰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롱 포지션을 길게 가져가지는 않고 짧게 조정 나올 때 받아먹는 매매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쌍바닥 패턴 또한 자주 보는데, 주식과 달리 코인 시장에서의 쌍바닥을 그림과 같이 이 W 모양의 쌍바닥 오른쪽 부분이 더 낫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스탑로스를 전저점보다 살짝 낮게 걸어두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스탑로스를 건드리게 되면 반대 매매 물량과 함께 살짝 더 내려가는 모습이
자주 발생하며 이런 모양으로 로스만 터뜨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자주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휩소 무빙이 많은 장세라 판단될 때는 배율을 줄이거나 아예 매매를 쉬는 걸 추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RSI 다이버전스 또한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가격의 저점은 낮아졌지만 이 RSI 저점은 높아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떴을 때는 롱을 짧게 먹는다고 합니다. 길게 먹지 않는 이유는 추세가 완전히 전환되기 위해서는 방금 전에 설명드린 부분처럼 거래량이 동반이 되어야 추세가 전환됐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다이버전스가 뜨면은 단타로 접근을 한다고 해요. 다음은 이평선을 활용한 매매 예시인데요. 이평선에 접촉할 때마다 이제 롱이나 숏으로 접근을 하는 건데 큰 추세가 롱이면 롱으로 접근을 하고 큰 추세가 숏이면은 숏으로 접근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 사진처럼 특정 이평선을 따라가는 경우가 드물지만 존재한다고 하는데 최근 추세가 이렇게 이평선을 따라가는 추세라고 하면은 추세가 끝날 때까지는 해당 추세를 잘 파악하고 유용하게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추세가 끝나는 기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래량을 가장 크게 본다고 합니다. 플라이트님은 이 매매법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지만 현재 장이 이평 접촉 매매에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에 맞게 전략을 잘 짜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매물대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매물대를 확인할 때는 그 트레이딩뷰에서 VP, VR이라는 지표를 쓴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차트가 지금 상승 추세에 있을 때 VP, VR 지표를 보면은 매물대가 가장 두터운 구역에서 상승 추세가 멈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매물대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한 번에 뚫기는 어렵고 만약에 매물대가 얇다면 거기는 그냥 하이패스로 뚫어버릴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VP, VR 지표는 초보자들도 쉽게 매물대 파악이 가능하니까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플라이트 매매법은요. 첫 번째, 거래량과 다이버전스를 통한 추세 반전 확인을 한 매매법. 두 번째, 프랙탈 관점으로 차트 분석을 했다. 세 번째, 50만 원으로 100억을 만든 가장 큰 노하우는 시드 운영 및 고배율 매매를 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고요. 네 번째는 단기 역추세 매매를 통한 수익 극대화 전략을 썼습니다. 다섯 번째, 이평선 매매법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VP, VR 매매법이 있었죠. 제가 글을 읽어보면서 현재까지 중요하다 싶은 것들만 최대한 추려서 정리를 해봤는데 이게 사실 원문을 읽어보면은 이거 말고도 자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최대한 추려서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거 블로그 이제 원본 글은요,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실 분들은 링크를 통해서 원문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 하면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